판토자를 꺾고 새로운 플라이급 챔피언이 된 조슈아 바니. 인터뷰를 통해 판토자의 부상으로 경기가 끝나긴 했지만 그 또한 본인이 만들어낸 상황이라 얘기했습니다. 먼저 판토자가 경기 후 SNS에 널 깎아내리지 않고 네가 챔피언이 될 운명이었다고 했다는 말에 조슈아 바는 그래서 걔가 위대한 챔피언인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고였다고 하지만 그 또한 내가 만들어낸 상황이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게 시합이고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걘 위대한 챔피언이고 그 일에 책임을 졌어. 그래서 내가 걔를 그렇게 많이 리스펙하는 거야. 걘 확실히 리매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네가 그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하자 조슈아 바는 걔가 나한테 킥을 날렸고 난 그걸 잡아서 밀어버렸잖아. 내가 밀었고 그걸로 팔이 부러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데이나가 너와 타츠로의 경기를 일본에서 여는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챔프는 나야. 걔가 휴스턴으로 와야지 라고 답변했고 이에 2월에 UFC가 휴스턴에서 이벤트를 여는데 그 카드에서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좋지. 말해 뭐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 상황에서 너무 기뻐했다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 순간은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 왜냐면 내가 걔를 이겼고 기뻐서 좋아하고 있었던 거지. 당연히 이겼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다 판토자를 보니까 바닥에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걔한테 가서 정말 유감이다. 리매치 하자. 넌 위대한 챔피언이다 라고 했어. 그러자 걔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리고 이번 경기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훈련 캠프를 진행했는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뭐 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지. 근데 저 또 신경 안 써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조슈아 바는 내년에 최소한 3번 이상 싸우고 싶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유력한 함자트의 다음 상대인 나수르드 이마버프는 엄청나게 빠른 핸드 스피드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또한 며칠 전 볼카노프스키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니 은퇴 계획은 없어 보인다. 그간 돌았던 은퇴 루머는 사실이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볼카가 씹뉴스와 인터뷰에서 직접 은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답했습니다. 먼저 이번 대결이 발표된 이후로 은퇴설이 엄청 돌고 있다. 이번이 옥타곤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되는 거냐는 질문에 볼카는 나한테도 그 얘기가 여기저기 엄청 보이더라고.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야. 이번이 마지막 경기라 계획된 건 전혀 아니야. 그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상황에 따라갈 것 같긴 한데 은퇴 계획 같은 건 확실히 없어. 내 계획은 경기에 나가 말했듯이 큰 데미지를 받지 않고 진짜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쩌면 빠르게 복귀해서 또 싸우는 거지.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봐야지. 그리고 모브사르나, 르론 머피 같은 애들도 있잖아. 걔네가 무패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과 싸우는 게 레거시에도 의미가 있고 실력도 꽤 좋아 보이잖아. 그니까 어떻게 될지 보자고. 이번에 시드니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준 후에 빠르게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보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 은퇴 결정을 내리려면 뭐가 필요한지. 전에 넌 일리아와 리매치를 하고 싶다 말한 적도 있는데 일리아는 체급을 옮겼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은퇴를 결정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이슬람 마카체프나 일리아 토프리아랑 다시 붙어서 패배를 되갚아주고 싶지. 하지만 난 꽤 현실적인 사람이야. 지금은 당장 챔프전을 달라 요구할 입장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 우선 내 체급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챔피언이라는 건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 난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 내 체급에 대기하고 있는 파이터들도 있고 체급을 정체시키고 싶지 않아.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 그러고 나서는 또 모르지. 어쩌면 2월 1일 시드니에서 계획한 일을 해내고 빠르게 복귀해 무패 파이터를 하나 잡아낸다면 어쩌면 그때는 챔프전을 요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볼카가 이번에 디에고 로페즈를 상대로 이기고 모브사르나, 르론 머피와 싸워 이긴다면 다음으로 라이트급 챔피언전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건데요. 여러분은 볼카가 다시 한번 더블 챔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또한 메라베이 코치 존 우드는 헤러니와 인터뷰에서 경기가 진행되던 당시 3개 라운드를 앞서고 있다 생각했다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코너에서 보면 난 항상 경기 흐름을 잘 판단하거든. 그래서 나도 그 부분을 다시 보고 싶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말이야. 난 그때 메랍이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압박하고 있다고 봤어. 근데 지금 다시 보면 패트리안이 더 임팩트 있는 순간들이 있었지. 더 강한 공격을 적중시켰고 더 큰 리액션을 끌어냈어. 그리고 데미지도 주고 출혈도 만들어내고 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거든. 그래서 그건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고 내가 실수를 한 거라면 당연히 고쳐야지.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말이야. 하지만 그 순간 코너에서는 우리 모두 1, 2라운드를 이겼다 느꼈어. 3라운드는 좀 애매해지기 시작했고 4, 5라운드는 당연히 페트리안에게 줬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페트리안과의 3차전 결과는 다를 거라 얘기했습니다. 3차전이 열리면 결과가 다를 거라 생각하냐고? 응,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건 얀이나 걔네 팀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말했듯이 걔는 정말 잘했고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 하지만 우린 더 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지난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페트리안과의 1차전과 2차전의 다른 점은 1차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시작한 지 10초 만에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며 본인이 잘하는 게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메랍에겐 테이크다운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눌러놓든 눌러놓지 못하든 저런 식으로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서 체력전으로 끌고 가는 게 메랍이 가장 잘하는 게임이고 또 그걸 그대로 했었죠. 하지만 2차전 때는 계속해서 타격전을 이어가다 페트리안의 라이트에 맞고 휘청거린 후에야 테이크다운을 시도합니다. 그 전까지 타격전 흐름이 나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서 메랍이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미 1차전을 통해 페트리안전 답안지를 갖고 있으면서 페트리안이 잘하는 영역에서 싸우면서 위험하게 싸우는 모습에 의아했던 거죠. 경기 후 옥타곤 인터뷰에서 재밌는 경기를 하려고 했다 얘기했는데 페트리안 같은 상대는 재밌는 경기를 하겠다며 객기를 부릴 상대가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게임을 들고 나와야 하는 킬러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메랍이 UFC로부터 페트리안과의 리매치를 약속받았다 얘기했는데요. 아무래도 3차전에는 예전 1차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UFC 월드컵 챔피언 이슬람 마카체프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으로 원하는 상대 그리고 백악관 이벤트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다음으로 원하는 상대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으로 카마루 우스만을 원한다 얘기했어. 근데 보니까 미디어는 이 경기가 성사되지 않을 거라 보더라고.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치고 올라오는 애들은 우스만이 전부 밟아버릴 거라고 봐. 모랄레스나 프라치스 이런 타격가들 말이야. 얘네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 내 생각엔 우스만이 나한테 가장 힘든 상대가 될 거라고 봐. 그리고 미디어적인 측면에서도 전 챔피언의 미들급에서 가장 타이틀 방어전을 많이 한 선수와의 대결이라 빌드업할 수도 있고 잘 홍보할 수도 있다 생각해. 그리고 버클리도 컨텐더 중 하나였잖아. 근데 우스만이 간단하게 제압해버렸어. 그리고 다들 걔에 대해 잊어버렸지. 만약 버클리가 그 시합을 이겼다면 100% 넘버원 컨텐더였을 거야. 나한테 옵션은 정말 많아. 지금 웰터급은 완전 살아났고 옵션은 많아. 두고 보자고. 사실 난 신경 안 써. UFC가 아마도 조만간 누군가를 오퍼할 거야. 그리고 난 UFC한테 난 상관없다 전해놨어. 왜냐면 이 체급에서 오랫동안 머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벨트를 차지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하빕이 최근 네가 백악관 카드에서 뛰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빕과 이에 대해 얘기해봤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아직 얘기해보진 않았어. 하빕은 가끔 내가 아부다비에서 뛰길 바라지 않는다 얘기할 때도 있어. 왜냐면 주의가 산만해지는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 아마도 백악관 이벤트도 비슷할 거고 다르지 않을 거야. 첫 번째 대회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전혀 모르는 거지. 우린 이제 모든 걸 사전에 예상하고 준비되어야 하는 레벨이야. 예를 들자면 호주 경기처럼 경기 중에 신경 써야 하는 일도 많았고 처음 겪는 이슈들이 정말 많았어. 그래서 그 경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어쩌면 그런 이유로 하빕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슬람은 현재 라이트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게이츠와 패디가 잠정 타이틀전을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르만이 타이틀전을 했어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현재 아르만은 잠정 타이틀전 승자가 일리아와 싸우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얘기하며 어쩔 수 없이 아르만은 기다려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또한 전 UFC 헤비급 챔피언 프란시스 응가누가 다음으로 원하는 상대 및 UFC 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다음으로 원하는 상대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내가 원하는 거? 존 존스 그리고 디온테이 와일더겠지. 성사될 거라 자신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잖아. 모든 일에 가능성은 있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조만간 PFL과의 계약 종료도 임박했다 얘기했습니다. 조만간 끝나 라고 얘기했고 이에 내년 백악관 이벤트 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거냐 묻자 은간우는 맞아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UFC로 돌아가는 것에도 열려있냐는 질문에는 모르겠어. 끝나고 나서 봐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헌터 및 UFC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던 걸로 아는데 맞냐는 질문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과 좋았지 라고 얘기하며 데이나 화이트랑만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이에 최근 데이나 화이트가 한 팟캐스트에서 네가 데이나와 헌터의 옷 뒷부분을 신체적으로 잡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는 질문에는 그 질문에 가장 잘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데이나 화이트라고 생각해. 기회가 있을 때 걔한테 직접 물어봐.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일일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정말 짜증나더라고. 예를 들어 데이나가 무슨 말을 하면
난 또 여기서 그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하고 이런 거 말이야. 데이나가 됐든 누가 됐든 내 생각엔 걔가 무슨 말을 했든 그걸로 본인 마음이 편하다면 된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은간우는 UFC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의 관계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선 안 됐어. 애초에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걸까? 목적이 뭔데? 왜 우리가 예전 관계에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거야? 한편으론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게 너무 실망스러워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다. 데이나 화이트한테 손을 댄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데이나 화이트한테? 그렇다면 걘 내가 손을 댄 유일한 사람이겠네. 걔가 말한 건 그 사무실에서 내가 그랬다는 거잖아. 뭐 거기 카메라가 엄청 많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데이나에게 증거 있다면 공개하라고 말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걔한테 뭘 요구할 생각 없어. 여기가 법정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계속된 그 사건에 대한 질문에 은간우는 그런 말들에 대응하는 게 질렸다며 굳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UFC 헤비급이 맥이 빠진 느낌이라 은간우가 데이나 화이트와 잘 풀어서 다시 UFC에 복귀하면 좋겠습니다. UFC 입장에서도 톰 아스피날이 당분간 복귀하지 못할 상황이니 은간우가 돌아온다면 좋을 거고요. 백악관 이벤트 전에 PFL과의 계약이 끝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펜타급 챔피언이 된 페트리안이 러시아 현지에 도착해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고 이에 메랍이 화가 난 듯합니다. 먼저 메랍과의 경기 후에 서로 친근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제 악감정이 없어 보인다는 말에 페트리안은 무슨 메시지? 아마 내 매니저가 한 걸 거야. 아마 매니저가 걔랑 얘기한 걸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그럼 3차전 이후에는 너희가 함께 훈련하는 것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아니 우린 친구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메랍이 인터뷰를 보고 화가 난 듯합니다. 트윗으로 말하길 팬들, 친구들, 페트리안 말 좀 들어봐. 얘가 하는 말 하나도 믿지 마. 방금 본인 소셜미디어에 본인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인정했어. 트위터에서 곧 보자 친구, 빠르게 회복하길 바란다 친구, 이런 말들을 본인이 한 적이 없다고도 얘기했고 지난 2023년에 얘를 이겼을 때 겸손해졌다 생각했고 그 후 친절하게 대했는데 이젠 잊어버려. 거짓말쟁이. 이제 게임 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메랍이 이번 2차전을 앞두고 페트리안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힘들다 얘기했는데요. 이젠 확실히 싫어할 이유를 갖게 된 듯합니다.